땅 한 평 없는 갯벌 위에 천년의 부자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의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농사 지을 땅도 지킬 성벽도 없던 곳이죠. 그런데 이 도시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맨 땅도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지배했을까요? 오늘은 물 위에 세운 천년의 불을 따라갑니다. 먼저 사람들은 왜 갯벌에 도시를 세웠을까요? 베네치아는 도망치듯 갯벌로 숨어든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먼 옛날 육지에는 사나운 침략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려 살 길을 찾아 달아났죠. 그들이 다다른 곳은 아무도 살지 않던 갯벌이었습니다. 얕은 물과 진흙뿐인 버려진 땅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말을 탄 군대는 질척이는 갯벌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진흙 속에 수많은 나무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 기둥 위에 한 채 한 채 집을 올렸죠. 물속에 박힌 나무는 썩지 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갯벌은 단단한 도시의 바닥이 됐습니다. 약점이었던 땅이 가장 큰 방패가 된 셈이죠. 그럼 먹고 살 땅도 없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땅이 없자 베네치아 사람들은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갯벌에서는 곡식 한 톨 기를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사방을 둘러싼 바닷물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바닷물을 말려 얻은 소금은 어디서나 귀했죠.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이 꼭 필요했으니까요.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 소금을 배에 싣고 팔러 다녔습니다. 소금을 팔아 번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들였죠. 그렇게 그들은 장사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땅 대신 배를, 밭 대신 바닷길을 택한 셈이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그들을 상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사고 팔았을까요? 베네치아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무역의 길목을 차지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지도에서 절묘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에 입구에 자리했죠. 동방에는 유럽이 갖지 못한 귀한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향신료와 비단, 보석이 그곳에서 왔죠. 특히 후추 같은 향신료는 금만큼 비쌌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물건들을 배로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곳곳에 비싼 값에 되팔았죠. 동방의 물건이 유럽에 닿으려면 베네치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길목을 쥔 자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갔죠. 베네치아는 그 길목에 앉은 문지기였던 셈입니다. 그럼 이 도시는 어떻게 다스려졌을까요? 베네치아는 한 사람의 독재를 막는 영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왕 한 사람의 손에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다른 길을 택했죠. 그들은 지도자를 뽑되 그 힘을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지도자 혼자서는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죠. 여러 사람으로 이뤄진 의회가 늘 그를 견제했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방법도 무척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뽑고 또 뽑기를 거듭해 매수를 어렵게 한 거죠. 덕분에 한 사람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인들의 도시답게 안정과 신용을 가장 귀히 여겼죠. 이 영리한 제도가 천년의 안정을 떠받쳤습니다. 그럼 그들의 부는 어떻게 더 커졌을까요? 베네치아는 돈을 다루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먼 곳과 장사하려면 큰 돈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잔뜩 들고 다니는 건 위험했죠. 그래서 그들은 종이 한 장으로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종이를 가져가면 먼 곳에서도 돈을 받았죠. 무거운 금화 없이도 큰 거래가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 상인이 돈을 모아 함께 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위험을 나누고 이익도 나눈 거죠. 한 배가 가라앉아도 모두가 망하진 않게 됐습니다. 꼼꼼한 장부로 돈의 흐름을 정확히 기록했죠. 오늘날 은행과 회사의 뿌리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럼 베네치아의 전성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성기의 베네치아는 바다의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베네치아의 배들은
지중해 곳곳을 누볐습니다. 수많은 항구가 그들의 깃발 아래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거대한 조선소였습니다. 이곳에선 하루에 배 한 척을 만들기도 했죠. 부품을 미리 만들어 줄줄이 조립한 덕분입니다. 오늘날 공장의 방식을 수백 년 앞서 쓴 셈이죠. 도시는 동방의 보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성당이 물 위에 솟아올랐죠. 온 유럽이 이 물의 도시를 부러워했습니다. 작은 갯벌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화려한 도시는 왜 저물었을까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면서 베네치아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베네치아는 동방 무역의 길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죠.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동방의 물건이 베네치아를 거치지 않게 됐죠. 길목을 준 문지기의 힘이 사라진 셈입니다. 거대한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작은 도시는 밀려났습니다. 바다의 주인이 하나둘 바뀌어갔죠. 베네치아의 부도 천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황금기도 끝내 저물었습니다. 그럼 이 천년의 도시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베네치아는 약점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베네치아에는 남들이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땅도 성벽도 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했죠. 갯벌은 방패로, 바다는 길로 바꾼 겁니다. 약점이라 여겼던 것이 도리어 무기가 됐죠. 이건 도시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없는 것만 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죠. 하지만 가진 것에 집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네치아의 천년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음에 막막한 순간이 오면 이 물의 도시를 떠올려 보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베네치아는 도망치듯 갯벌로 숨어든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땅이 없자 그들은 바다로 눈을 돌렸죠. 동방과 서방을 잇는 무역의 길목을 차지했습니다. 한 사람의 독재를 막는 영리한 제도를 만들었고요. 돈을 다루는 새로운 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전성기엔 바다의 여왕이라 불렸죠. 하지만 새 바닷길이 열리며 그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약점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간, 알고 보면이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